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들이 사납고 큰 소리로 강요하거나 늘 이기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숨겨져 있으며 알아차리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매우 친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타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며 겉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들의 곁에 머물다 보면 점차 내면에서 묘하고 미세한 감정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한 감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담스러운 말이나 묵묵히 참아내는 태도 혹은 당신을 숨막히게 만드는 과도한 배려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사람의 진짜 본성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혹은 무심코 실수를 저질렀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을 솔직하게 거절할 때도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이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심리적인 청구서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 관심과 보살핌을 주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자발적인 선물로 남겨두지 않고 마음속으로 남김없이 기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복종이나 죄책감으로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감정적인 빚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가정생활에서 당신은 엄마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오직 너를 돌보기 위해 청춘과 꿈을 모두 포기했다는 식의 말을 매우 익숙하게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너 때문에 나는 해외 연수 기회를 포기하고 여기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끊임없이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분명히 마음 깊이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러한 말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혹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이 말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사실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매우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의 즐거움이나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쏟아붓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괴롭고 더 많은 손해를 볼수록 자신들의 사랑이 더 위대해진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통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키우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그 희생을 심리적인 덫으로 만들어 당신이 늘 빚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실한 연결을 남모르게 파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사 가득한 마음을 억압과 부담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삶을 고통스럽고 미완성으로 만든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으며 점차 한쪽은 늘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채권자가 되고 다른 한쪽인 당신은 늘 위축된 채 보상할 방법만 찾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알아차리기 위한 조언과 경고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보살핌이나 선물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기쁘고 마음이 가벼워지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지나요? 이때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이며 생색내는 말들의 반복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이 당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 청구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개인의 경계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과 사적인 공간 혹은 결정에 깊이 관여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걱정돼서 오직 너를 위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이라는 핑계로 완벽하게 포장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전 동의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당신의 사적인 물건들을 모두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상처를 받은 듯 방이 어질러진 모습이 안타까워 도와주려 한 것인데 왜 화를 내느냐고 말합니다. 혹은 직장이나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선택과 회사 선택부터 당신이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대신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침범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 사이의 경계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통제력을 잃었거나 공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되찾고자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확장된 일부로 여깁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은 사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신의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개인적인 경계선이 사라지면 당신은 점차 유리세장 속에 사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숨쉴 공간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립심을 말살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늘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 시점의 관계는 더 이상 동행이 아니라 사랑을 가정한 소유에 불과합니다. 알아차리기 위한 조언과 경고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거절의 뜻을 밝힐 때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거나 이 일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기쁘게 존중해 준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바로 화를 내거나 실망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한다면 이때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과도한 반응은 그들이 당신의 성장보다는 통제를 더 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늘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자존감을 당신의 성취에 결부시키는 행동입니다.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가 반드시 보이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그들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 전체를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단단히 결부시킵니다. 당신이 높은 성취를 이루거나 명문대에 합격하고 혹은 승진을 했을 때 그들은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때 항상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고 돌봐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단순히 평범한 길을 선택하고 덜 화려한 직업을 가질 때 그들은 즉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삶을 망쳐놓은 것처럼 격분하고 실망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원래는 스스로 이루어야 할 자아 실현의 욕구를 타인의 삶을 빌려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자랑할 만한 성취가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과거에 자신의 포부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모든 기대치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비추는 거울로 만듭니다. 그들은 이 모든 행동을 통해 스스로 공허함과 무력감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 사회를 향해 자신이 위대한 기여를 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감을 얹어놓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결코 지쳐서도 안 되고 넘어지거나 실수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평온한 삶을 선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결정은 타인의 체면과 자존감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이는 당신을 늘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평온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관계를 정신을 오가매는 사슬로 바꾸어 버립니다. 알아차리기 위한 조언과 경고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을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 화려해 보이지 않는 선택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바로 무섭게 비난하거나 냉담해지고 혹은 당신 때문에 자신들이 체면을 구겼다며 한탄한다면 이때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과도한 반응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체면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개체이며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끝없는 희생의 굴레에 빠지는 행동입니다.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의 네 번째 행동은 바로 그들이 늘 자신을 끝없는 고통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좋게 바뀌더라도 그들은 행복해질 권리를 거부하고 누리는 것을 마다하며 불필요할 정도로 결핍된 생활 상태를 고의로 유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정말 예쁜 새 옷이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줄 때 이러한 모습을 아주 명백하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절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해지고 낡은 옷만 고집스럽게 입으며 남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늘 하소연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해외 유학을 뒷바라지하고 사치품을 사주기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집안 형편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조차 결코 사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층적인 심리 분석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은 고통의 쾌감 순환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일한 가치가 오직 위대한 피해자 역할을 할 때만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희생하는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소리 없는 영웅이라는 그들의 가면은 즉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 당신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당신이 평생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고의로 고생을 자처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희생은 진실한 감정의 공유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씁쓸한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무척 안타까워하고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보상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 당신의 감정은 점차 무뎌지게 됩니다. 감사하던 마음은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저 제공하는 도구나 심리적인 짐으로만 여기게 되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들에게 편안함이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다면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성의를 미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즉시 거절하며 화를 내거나 그 선물을 빌미로 당신이 낭비를 한다며 도리어 원망한다면 이때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거부 반응은 그들이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신은 쓸데없는 자책감을 덜 수 있으며 이는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적인 복종을 보상으로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의 다섯 번째 행동이자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점은 바로 당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은밀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이나 성장 혹은 반대 의견을 무례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또한 자신들이 베푼 호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무조건적인 순종은 돌려받고 싶은 유일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하여 따로 살기로 선택할 때 이러한 모습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갑자기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다 컸다고 자신들을 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인 관계에서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상대방의 도움 제안을 거절할 때 그들은 즉시 냉전을 시작합니다. 당신을 침묵으로 고립시키고 이제 너 잘났다며 앞으로는 내 일에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식의 가시돋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의 자유와 독립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윗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또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하게 피어오르기 때문에 당신을 다시 붙잡기 위해 죄책감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종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꽉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가장 유해한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심리적인 덫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며 늘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며 행복해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점차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늘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꼭두각시로 변해갑니다. 이 시점의 관계에는 사랑의 생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숨막힘과 인내, 그리고 서로 묵인하는 마음속 원망만 남게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독립성을 나타내거나 거절의 말을 할 때, 혹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바로 그 순간의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당신만의 세계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분노나 눈물 혹은 아픈 몸을 이용해 당신이 마음을 돌려 말을 듣도록 강요한다면 이때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희생을 명목으로 한 통제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꿰뚫어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용기 있게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희생을 빌미로 타인을 조종하는 진짜 조종자가 반드시 보이는 5가지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이나 스쳐 지나가는 미세하고 묘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심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는 바로 당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즉,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곁에 머무는지에 따라 삶의 스트레스나 행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진심 어린 희생은 언제나 성장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통제를 목적으로 한 희생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당신의 미래를 오가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기색이나 미세하고 묘한 감정이 피어오를 때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극단적인 희생을 용기 있게 거절하거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도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주변 누군가의 과도한 희생 앞에서 숨이 막히거나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